능동적으로 위장이 가능한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흔히 사용되는 얼룩무늬 위장복은 제2차 세계대전 무렵에 독일군이 사용하며 처음 등장했습니다. 수풀 등에 숨으면 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과 더불어 병사의 실루엣을 헷갈리게 하여 적의 눈에 잘 안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얼룩무늬를 만드는데 한국이나 유럽의 경우 녹색 계열을 사용하며 중동 지방은 갈색 또는 황토색 계열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격수의 경우 아예 풀 등으로 덮인 길리슈트를 착용하죠. 그러나 이러한 위장복은 육안에 대한 완벽한 스텔스를 제공하지는 못하는데요.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바로 광학 위장, 소위 투명화 기술입니다. 이는 착용자를 투명하게 만들어 광학적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는 위장 수단으로 최신 기술로는 메타물질을 활용한 기술과 능동 적외선 위장 기술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파장보다 매우 작은 크기로 만든 금속이나 유전물질로 설계된 메타원자의 주기적인 배열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체에 반사된 빛을 눈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은 바다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요강류의 일종인데요. 푸른 형광색을 띠는 이 생물의 외피는 각도에 따라 빛을 완전히 왜곡시켜 투명한 유리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와 유사한 원리로 메타물질은 빛에 닿는 순간 빛을 굴절시켜 물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타물질의 경우 내구성이나 생산성 문제들을 제쳐놓더라도 아직까지는 적용 가능한 파장대가 좁아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승환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전자피부는 능동적외선 위장 기술인데요. 자연에서 몇몇 동물들은 능동적으로 외부 환경에 알맞게 위장해 포식자에게서 달아나거나 먹잇감을 속이는 방식으로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두 종류가 그 예로 피부의 나노미터 단위 색소 입자를 필요에 맞게 재배열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파장대의 빛을 반사시켜 외부 환경에 완벽히 위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승환 교수 연구진은 이러한 위장 능력에서 영감을 얻어 열전 소재의 표면 온도 및 색상을 자유자재로 바꿔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대역까지 위장을 가능케 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는데요. 피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개발된 열전 소재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흡열 혹은 발열이 가능한 소재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 환경에 알맞게 빠르게 냉각하거나 가열해 적외선 대역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위장할 수 있도록 하며 온도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감원 액정 잉크를 유연 열전 소자 위에 발라 소자가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낮과 밤에 구애받지 않고 위장을 가능하게 해주며 전자피부 표면을 픽셀화하여 국소적으로 몇몇 픽셀만 가열 냉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패턴의 환경에서 움직이더라도 실시간으로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대역 위장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위장 전자피부는 국방산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 중국 언론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특수작전과 야간전의 양상이 바뀔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한국 병사를 투명하게 해주는 인공피부를 개발 중. 야간 특수전의 양상 바꿀까? 미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 접어들자 한국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신비한 장비를 공개했다. 한국은 병사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인공피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기술이 실현된다면 특수작전과 야간전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병사들이 이 투명 피부를 입으면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되어 적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주변 국가들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스텔스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의 5세대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특이한 외형과 더불어 스텔스 코팅을 덮어 레이더가 스텔스 전투기의 종적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고 기습 공격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일반 병사들의 경우 적에게 보이지 않도록 시각적 스텔스를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병사를 은신시키는 것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대 암살자는 야행복을 입고 현대 군인은 위장복을 입고 저격수는 길리슈트를 입는다. 목적은 적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현대 위장복은 불규칙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인체와 주변 환경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적군이 단번에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장복이 탄생했지만 기존 위장복에는 결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특정한 환경에서는
특정 위장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막에서 정글 위장을 사용한다면 바로 적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위장복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위장복은 카멜레온과 비슷하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옷의 색을 바꿀 수 있게 하며 병사들은 전투 임무를 수행할 때 환경 변화에 따라 전투복을 바꿔 입지 않아도 된다. 이 스텔스 위장복은 전투 효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동시에 색상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인체의 적외선 특성을 차단하여 열 화성 카메라에 의해 발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진정한 스텔스를 달성할 수 있다. 단지 옷의 색깔만 바뀐다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며 현재 서양은 옷 전체에 다량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배치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주변 환경을 카메라로 포착한 후 옷의 그림으로 표시해 병사들이 행동해도 적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콜 오브 듀티 등 많은 게임에 등장하고 있다. 이 기술 외에도 빛의 굴절과 반사를 사용하여 은신 효과를 실현하는 전투복 등이 있다. 병사들에게 시각적 스텔스 효과를 심어주는 것은 위장복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현재 전투복의 스텔스 기술을 진정으로 제약하는 것은 카메라 기술이나 영상 기술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이다. 이러한 대형 스크린을 몸에 싣는 것은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따라서 배터리 기술이 더 발달되기 전까지 스텔스 슈트가 한동안 군대에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 부분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으니 주변국들도 쉬지 않고